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쌍수를 했습니다. 아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어떤 내용을 말할지는 위에다가 띄워놓을 예정이고 그 아래에다가 좌표도 찍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내용만 골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추릴까 생각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카페나 유튜브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보가 다 안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고 저기 나와 있고 막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게 느껴져서 내가 만약에 쌍수를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다 때려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쌍수 영상이나 뭐 이런 성형에 관련된 영상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영상이 아무리 길어도 다 볼 거란 말이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의료법 때문에 병원 이름이랑 정확한 금액 빼고는 제가 아는 내에서 찾아본 그 내용들에 한해서는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기존 눈 사진이랑 쌍수 계기를 얘기하면 저는 완전 무쌍이었거든요. 속눈썹 펌을 바짝 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라인이 잠깐 생기긴 하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 바로 없어지고 유지가 전혀 안 되는 눈이었고요. 그 다음에 쌍태나 쌍액은 전혀 안 하고 다녔는데도 눈두덩이 지방이 많아서 살이 좀 처지고 그래서 눈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었고 양쪽 눈 사이즈가 달랐어요. 그래서 거울로 봤을 때보다 그 후면 카메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이 찍어주면 티가 더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제일 스트레스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눈 뜨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니까 눈 뜨는 힘은 오히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크긴 했어요. 그래서 쌍수를 고민한 것 자체는 한 5년 정도 되긴 했는데 수술이나 입원같이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 쫄아서 시도를 못했던 것도 있고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이제 손품이나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아. 속눈썹이 없는 편은 아니어서 이제 속눈썹 펌을 바짝 하면 눈이 잘 떠지는 느낌이었고 평소보다. 그리고 속눈썹 펌 한 거에 마스카라를 좀 빡세게 한다. 그러면 살짝 라인이 잡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주변 친구들한테 쌍수 고민하고 있다 얘기하면 반대하는 애들도 한 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쌍수 준비 기간 이제 손품 팔고 발품 팔고 쌍수를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 일단 5년 동안 고민을 하기도 해서 고민하는 시간은 그렇게 이번 준비를 하면서 길지 않았고 이제는 진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한 2, 3주 동안 유튜브에서 쌍수 브이로그, 쌍수 후기 Q&A 다 찾아보면서 그 성애사라고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이랑 네이버 카페 여우야에서 소품을 열심히 팔았고 결심이 든 이후에 동생이 소개시켜준 병원이랑 친구가 했던 병원 이제 한 곳씩 해서 2곳에 상담 예약을 했고 추가로 소품을 팔아서 3곳 더 그래서 총 5곳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지금 시점이 2월인데 한 11월, 12월 이때부터 졸업이랑 겨울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그때가 쌍수 제일 피크 기간인데 지금 조금 지나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1월 달에 설 연휴가 끼어 있었다 보니까 그래도 예약을 하고서 한 2, 3주 뒤에 상담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수술도 예약을 하고서 한 2주 뒤로 잡혀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여기가 일부 룸카페로 오긴 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부끄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손품이랑 발품이랑 팔고 그리고 수술까지 그때까지 1달 반,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째, 병원 찾을 때 병원 조건이나 어떤 수술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원하는 눈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얘기를 하면 일단 병원 조건은 1인 원장, 그리고 2번째 마취과 의사 별도, 3번째 눈 전문 재수술 병원, 4번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병원 이렇게였는데 막 찾아봤을 때도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게 공장형 병원. 공장형 병원은 일단 무조건 제외를 시켰고 1인 병원이나 혹은 2인 병원이어도 눈 전문 의사가 1명인 병원 위주로 찾았어요. CCTV 여부도 중요하긴 한데 병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인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 불찰이 생기면 무조건 그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1인 병원에서는 CCTV를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눈 수술이 다른 부위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도 짧고 위험도가 낮으니까 다른 부분이 더 괜찮아.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 전문이거나 눈 위주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재수술 후기가 많은 병원들로 이제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로 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들을 적용하면서 추렸던 것 같아요. 재수술 병원을 위주로 찾은 이유는 재수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첫 수술도 잘하지 않을까? 다른 병원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스트에 그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수술 방법은 첫 수술이기도 하고 쫄보여서 무조건 매몰로 하고 싶었어요. 매몰에다가 지방 제거를 하고 싶었고 안검하수가 있으면 눈매 교정까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트임까지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눈은 일단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속상 같은 인라인에서 얇은 인아웃까지 생각을 하고 가긴 했어요. 얼굴이나 저희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화려한 건 일단 절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화려한 걸 자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려한 것도 안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연스럽게 티가 많이 안 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상담도 제가 아까 총 5곳을 예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3곳밖에 안 가긴 했어요. 마지막 2곳이 같은 날이었는데 이제 그 2곳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애사에서 검색을 해보는데 한 곳은 블랙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곳은 좀 자려한 걸 추구하는 그런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곳을 가긴 했고 이미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가지고 가기 귀찮았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담 가기 전에 제 나름대로 물어볼 것들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함몰눈인지, 몽고주름 유무, 그리고 눈매 교정이나 트임이 필요한지, 수술 방법, 마취 방법, AS 기간, 사후 관리, CCTV 여부 이런 내용들을 메모장에다가 미리 적어왔어요. 그리고 상담 자체를 처음 간 거여가지고 진짜 많이 옳다고 막 물어보려고 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했던 성형외과 그런 이미지는 되게 까칠하고 막 강요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상담 실장님도 갔던 데마다 다 친절하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부담 없이 가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 3군데 중에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면 첫 번째 병원은 갔다 와서 알았는데 그 병원은 자려한 눈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는 병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트임, 밑트임, 눈매 교정까지 추천을 했고 저도 피부가 두꺼운 편이어서 매몰보다는 절개를 추천을 하긴 하지만 처음이니까 하고 싶은 걸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대신에 매물로 하면 무조건 풀릴 가능성이 높긴 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200만 원 중후반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높게 나왔는데 이제 후기 사진이나 뭐 후기를 작성하는 그런 이벤트를 90만 원 정도 할인돼서 100만 원 중후반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은 경기권에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병원이긴 한데 친구가 했던 곳이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주변 애들이 그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들었을 때 과잉 진료가 없다. 그래서 한번 가봐라 해서 가본 병원이에요. 근데 밖에는 너무 외관이 노후돼가지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싶었는데 딱 가니까 원장쌤이 되게 쿨하시고 약간 짬바가 느껴지는 그런 병원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들은 얘기는 눈 뜨는 힘이 너무 좋아서 눈매 교정은 절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눈매 교정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부터 병원은 많이 다녀봐야 되겠구나. 발품을 절대 한 곳만 팔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거기서는 눈매 교정이 필요 없고 대신에 지방이 많고 몽고가 심해가지고 트임이랑 같이 절개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얇은 인아웃 절개를 해서 얇은 인아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병원에서는 앞트임이랑 윗트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트임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따로 하는 거냐 앞트임만 필요한 거냐 윗트임만 필요한 거냐 물어봤는데 그런 건 없다. 그냥 트임은 방향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냥 트임 한 번 하면 된다 라고 말해서 여기서 더 한 번 더 되게 쿨하시다 라고 느꼈고 어쨌든 여기는 서울이 아닌 만큼 100만 원 중반대로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한 몇십만 원 정도 저렴했어요. 세 번째 병원은 좀 유명한 유튜버가 했던 병원을 동생이 그 이름을 듣게 됐다고 해서 알려줘서 갔는데 여기가 좀 메모를 잘한다고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마음에 들긴 했어. 그리고 자연스러운 눈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해서 그 병원이 그래서 제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상담비가 있어서 역시 서울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쨌든 상담비가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설명은 못 들었어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예약금에서 제해주는데 그만큼 비용을 그게 아니면 그냥 날리는 비용이긴 하거든요. 그 상담비가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래도 해줄 내용은 다 해줬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눈매 교정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지방 제거하고 매몰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트임은 오히려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트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정도 라인이면 트임 필요 없다. 몽고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고 너보다 훨씬 심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원장쌤이 그 말하시는 그런 게 제 니즈랑 맞기도 했고 후기에서 붓기도 많이 없고 자연스럽다는 게 많아가지고 더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대신에 광고가 없고 정찰제여서 금액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200만 원 초반 그랬고 지인 할인이 붙어서 100만 원 후반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다시 켰어요. 그 병원에서 공통점으로 얘기했던 거는 눈이랑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라인 두껍게 잡으면 무조건 소세지가 된다. 그래서 얇게 해야 된다. 인라인이든 인아웃이든 뭐 아웃라인이든 일단 무조건 얇게 해야 되고 아웃라인을 잡으면 소세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아웃라인을 하고 싶어도 인아웃 라인, 세미 아웃까지 가능하긴 한데 얇게 해야 되고 트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병원이랑 최종 선택한 병원 그리고 수술을 어떤 거 했는지 얘기를 하면 결론은 말하는 거에서 느껴졌겠지만 세 번째 병원이었고 상담을 하고서 나와서 바로 당일 예약을 해서 예약금을 걸고 왔어요. 너무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너무 당일에 예약을 해서 너무 급하게 했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는데 근데 광고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후기를 찾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후기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진 않았는데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좀 적었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는데 그 몇 없는 후기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믿어보기로 하고 그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로 두 번째 병원만 경기권에 있는 병원이었고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이렇게 수술하기 전까지 내용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라기보다는 어제 했거든요, 수술을. 그래서 아직도 쌍수한 게 믿기지 않고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어색해요. 수술을 한다고 말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 붓기가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